아이고 다리 아파라. 좋다. 나무 냄새, 풀 냄새가 좋아. 마백작의 딸. 어느 화창한 여름날 마백작의 딸은 성의 정원에 나와 경쾌하게 춤을 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즐겁게 놀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지요. 푸른 참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위를 올려다본 백작의 딸은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쾌활한 비둘기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비둘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비둘기야. 나에게 내려오지 않을래? 황금 3장을 줄게. 너를 집으로 데려가 이 세상 어떤 새 못지않게 많이 귀여워해 줄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비둘기는 나뭇가지에서 내려와 소녀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소녀가 키트를 쓰다듬어 주는 동안 비둘기는 소녀의 어깨에 편안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몸을 돌린 순간 마백작의 딸은 자신 옆에 누워있는 잘생긴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문이 열려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마백작의 딸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저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문이 잠겼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요? 쉿, 조용히 해요. 나는 당신의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구슬린 바로 그 비둘기라오. 청년의 속삭임에 소녀도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작은 새로 변하게 되었죠? 내 이름은 플로렌틴이고 우리 어머니는 여왕이라오. 잠깐만, 플로렌틴. 플로렌틴. 내 이름은 플로렌틴이고 우리 어머니는 여왕이라오. 아무렴 보통 여왕이 아니지. 어머니는 마법의 주문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낮에는 비둘기로 변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밤에는 어머니의 주문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거라오. 오늘 나는 바다를 건넜다가 당신을 처음 보게 되었고 새가 되어 당신 가까이에 올 수 있어 무척 기뻤다오.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내게 더 이상 행복은 없을 거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좋은 날 나를 홀로 남겨두고 훌쩍 날아가 버리진 않겠지요? 그렇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내 아내가 되어줘. 그러면 나도 영원히 당신의 사람이 되겠소. 낮에는 새로, 밤에는 왕자인 채로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을 했고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밤 비둘기가 플로렌틴 왕자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해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세상 어떤 아기보다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플로렌틴 왕자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아기를 등에 업고 바다를 건너 어머니의 여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여왕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무렵 두 사람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백작이 딸에게 구원을 하려고 어느 고위 귀족에게 딸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작은 딸을 매우 심하게 다그쳤지만 그녀는 열심히 버텼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제 비둘기와 함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자 백작은 몹시 격노해 단단히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기필코 그 망할 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말 테다. 그러고는 발을 쿵쿵 구르며 딸의 방에서 나갔습니다. 아,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비둘기는 창문턱 위로 뛰어오르더니 즉시 날아가 버렸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 위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날아갔고 바다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 어머니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 나와 산책하고 있던 여왕은 아름다운 비둘기가 머리 위로 날아와 성벽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희들아 이리와 춤을 추거라. 악사들도 나와서 연주를 하거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내 아들 플로렌틴이 나와 함께 살려고 돌아온 게로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무희들과 악사들을 부르지 마세요. 제 7 아이들의 어머니인 제 아내가 내일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슬픈 날이랍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해보렴. 내 마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들어줄 테니. 아, 그렇다면 어머니, 24명의 무희와 악사들은 24마리의 회색 외가리로, 저의 7 아들들은 7마리의 백조로, 저는 그들을 선도하는 매로 변신하게 해주세요. 아,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들아. 그건 안 된다. 내 마법은 그렇게 멀리까지 미치지 못한단다. 하지만 나의 스승인 오스트리아의 예언자는 더 알고 있을 거다. 여왕은 급하게 오스트리아의 동굴을 찾아갔고 잠시 후 하얗게 되어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가지고 나온 불타는 약초에 대고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비둘기가 왕자로 매로 변신했고 그의 주위에는 24마리의 회색 외가리가, 위에는 7마리의 새끼 백조가 날아다녔습니다.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들은 무섭게 일렁이며 호효하는 깊고 푸른 바다 위를 날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한없이 날아가 마백작의 성에 내려앉은 바로 그 순간 결혼식을 거행할 일행이 교회를 향해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무장한 병사들이 출발했고 그 뒤로 신랑의 친구들, 그 다음에는 마백작의 친척들, 마지막으로 창백하고 아름다운 신부인 백작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장음한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고 새들이 앉아있는 나무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매로 변한 플로렌틴 왕자가 신호하자 나머지 새들이 매를 따라 모두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제일 밑에는 외가리들이, 그 위에는 백조들이, 제일 높은 곳에서는 매가 솟아올라 맴돌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결혼식 하객들이 놀라는 동안 외가리들이 획 하고 인파섬으로 내려가 무장한 병사들을 흩어놓았습니다. 백조들이 신부를 맡은 사이 매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신랑은 나무에 묶어놓았습니다. 외가리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깃털 침대를 이루었고 새끼 백조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 침대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하늘로 솟아올라 신부를 데리고 무사히 플로렌틴 왕자의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아수랑이 되어버린 결혼식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 하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외가리와 백조와 매가 사라질 때까지 아름다운 신부가 실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로렌틴 왕자는 마백작의 딸을 어머니의 성으로 데려갔고 여왕은 왕자의 마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아이고 이를 어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달걀을 팔러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장날에만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왕의 대로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뚱보라는 이름의 보찜 장수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찜 장수는 할머니의 치마를 동그랗게 잘라냈습니다. 할머니의 치마를 무릎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오돌오돌 떨게 되었죠. 잠에서 깨자마자 할머니는 오돌오돌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나의 바람대로 지금 이것이 나라면 집에 있는 강아지는 나를 알아볼 거야.
내가 맞다면 강아지가 작은 꼬리를 흔들 테고 내가 아니라면 마구 짖어대겠지. 할머니는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야 집으로 갔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나오더니 할머니를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짖자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건 내가 아니야. 끝. 이야, 물이 많이 내려온다. 이래 이 두 갈래로 간다. 이거는 보면 이거 같아요. 스와프 헤매. 수화펜이 아니고 수화펌. 스와펌. 스와프 헤매. 스와프 헤매 행상인. 일생에 한 번은 좋은 날이 있다.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자, 네. 스와펌의 행상인. 일생에 한 번은 좋은 날이 있다. 런던 다리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상점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다리 밑에는 연어들이 헤엄쳐 다니던 옛 시절 노폭의 스와프햄에 가난한 행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상인은 등에 보찜을 진 채 개를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다니며 먹고 살기 위해 몹시 애썼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고가 끝날 무렵이면 걸터 앉아 쉬고 잘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행상이는 런던 시내의 커다란 다리를 보았는데 그 다리는 행상인이 런던에 가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행상이는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행상이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꿈이 들어맞는지 알아봐야겠어. 행상이는 런던까지 꽤 오랫동안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런던에 도착한 행상이는 커다란 다리 위에 좌우로 늘어서 있는 커다란 집, 흘러가는 강물과 그 위를 떠다니는 배들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다리 위를 오가도 만족할 만한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열심히 런던 다리를 오가며 이리저리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때 되는 날 여전히 다리에 서서 열심히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던 한 가게의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아무것도 않고 서 있는 이유가 무척 궁금하구려. 팔 물건이 하나도 없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냥도 하지 않소? 제 힘으로 벌어먹을 수 있을 때까지 구걸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건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게 말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곳에 오면 좋은 소식을 들을 거라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가게 주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볼일로 이곳을 찾아오다니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없구려. 가엾은 시골 친구, 내 한마디 해주겠소. 나 역시 꿈을 자주 꾼다워. 간밤에는 아주 낯선 곳이지만 내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노폭의 스와펌이라는 곳에 있는 꿈을 꾸었소. 노폭의 스와펌이라는 곳에 있는 꿈을 꾸었소. 어느 행상인의 집 뒤 과수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수원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었소. 내가 파기만 하면 그 나무 밑에서 많은 보물을 찾아낼 것 같았지. 하지만 당신은 어리석은 꿈 때문에 길고도 지루한 여행을 할 바보라고 생각하고, 아니지, 착한 친구.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배워 집으로 돌아가 하던 일이나 신경 쓰란 말이요. 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행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이 말한 참나무 밑을 파보았더니 정말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행상이는 대단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에 취해 의무를 게으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의 일부를 소아품에 교회를 다시 지어주기도 했지요. 그가 죽자 사람들은 교회 안에 포점을 등에 지고 뒤에 개를 거느린 행상인의 석상을 세웠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교회에 서 있는 그 석상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끝. 예, 대단히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네. 그게 안 나오노. 캔터버리의 공주 좋아요. 오케이. 캔터베리의 공주. 은총이만 아니면 1세기일 텐데. 아주 먼 옛날 잉글랜드 캠벌랜드 주에 세 아들을 둔 귀족이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잘생기고 영리했지만 나머지 아들 잭은 태어날 때부터 바보였습니다. 잭은 늘 알록달록한 외투를 걸치고 꼭대기에 술이 달린 뾰족한 모자를 쓴 채 양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캔터베리의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매우 영리하고 재치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지요. 왕은 공주가 내는 3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주와 결혼시킬 것이며 자신이 죽으면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은 귀족의 3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영리한 2 아들은 공주와의 결혼에 도전해 보기로 했지만 바보 막내를 떼어놓고 가려니 곤란했습니다. 2 아들은 결국 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잭이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오, 알이 있네. 그럼 네 주머니에 넣으렴. 좀 더 가더니 잭이 이번에는 구부러진 개암나무 가지를 찾았다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잭은 그것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나무 열매를 발견했다고 정신없이 웃었고 잭은 그것 역시 자신의 보물들이 있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사명자가 찾아온 이유를 밝히자 즉시 안으로 들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공주와 시녀들이 앉아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그런데 의례를 지키는 법을 전혀 모르는 잭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기도 하네. 그래요, 우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에요. 가슴에 불을 품고 있거든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내게 알을 구해주세요. 잭이 주머니에서 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알은 어디서 났죠? 길에서 주웠지요. 구부러진 가지로 집으면 되고요. 개암나무 가지를 꺼내며 잭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났지요? 그야 열매에서 났지요. 잭은 주머니에서 나무 열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자, 나는 3가지 물음에 모두 답했어요. 그러니 이제 공주님은 내 차지입니다. 왕이 잭의 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는 안 된다. 아직 거쳐야 할 시험이 하나 더 있다. 일주일 후에 이곳에서 공주와 하룻밤을 완전히 지새워야 한다. 네가 하룻밤 내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다음날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못하면요? 그러면 네 목이 달아나겠지.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잭은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 뚝심을 시험해 보겠어. 이제 공주를 얻느냐, 목 잘린 양치기가 되느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굳게 결심한 잭은 물병과 자루를 챙겨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이 있어 신발과 양말을 벗어들고 건너가는데 발치에 큰 고기 몇 마리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잭은 바로
고기를 잡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잭이 지팡이로 대문을 크게 두드리며 찾아온 용건을 밝히자 즉시 연회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청혼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공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잭을 안락한 의자에 앉히고 감칠맛 나는 포도주와 향신료, 온갖 종류의 맛있는 고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호사스러운 식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잭은 실컷 먹고 마시다가 자정이 되기도 전에 하마터면 잠들 뻔했습니다. 그때 공주가 외쳤습니다. 아, 양치기요. 당신이 조는 것을 보았어요. 아닙니다. 고운 내 배필이요. 낚시질을 하느라 그런 겁니다. 낚시질이라고요? 공주가 매우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 연회장에는 낚시질 할 곳이 없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나는 내 주머니 안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한 마리를 잡았지요. 오, 그럴 리가. 어디 보여줘 봐요. 그러자 잭은 천연덕스럽게 주머니에서 물고기를 꺼내더니 마치 그것을 직접 잡은 척하면서 공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근사한 물고기를 살면서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에 공주가 물었습니다. 양치기, 내게 한 마리 더 잡아줄 수 있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운다면 말이죠. 얼마 후 잭은 그것보다 더 멋있는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공주는 몹시 좋아하며 잭에게 잠을 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아침이 되고 공주는 아버지에게 잭이 밤새 낚시질을 했으므로 목을 베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잭이 주머니에서 멋진 물고기들을 잡았다는 말을 들은 왕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잭은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누우라고 한 뒤 다른 물고기를 미리 손에 숨겨놓고 주머니에서 낚시를 하는 척 하면서 고개를 들어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그러한 모습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공주와 잭은 그날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끝.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일령 제가 더 재밌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더워진다. 가자.